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그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말이죠, 발해 아시죠? 발해.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이제 후신격인 나라죠. 고려인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한 거죠. 어쨌든 이 발해하고요, 그 당나라 간에 딱 한 번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요상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요, 그 발해가 건국된 게 서기 한 690년 경이라고 보면,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이제 그 발해의 건국자인 대조영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서기 719년입니다. 대조영이 죽으니 당나라 현종이, 이제 그 당시 당나라 왕이 현종입니다. 이 현종이 사신을 보내서 조문을 했대요. 당연한 거죠. 국가 안에 조문할 수 있잖아. 그의 적자인, 그러니까 대조영의 적자인 계로군왕 대무해가 이제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나라 현종이 이제 책봉을 해준 겁니다. 인정한 거죠. 이거로 봤을 때는 이제 발해하고 이 당나라 간에 어느 정도 화친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발해가 이제 신생국이잖아요. 나라를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할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웃 나라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좋게 지내야죠. 그래서 아마도 그 당나라하고 화친 관계 있지 않았을까, 대조영 시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조영의 아들인 대무해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서기 719년에.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대무해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서기 726년, 그러니까 대무해가 왕이 되고 5년 후에 흑수 말갈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했답니다. 흑수 말갈의 위치는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흑수 말갈이 이제 그 발해의 동쪽에 있는 걸로, 동북 쪽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흑수 말갈은요, 서북 쪽에 있었던 겁니다. 발해의 서북 쪽에. 아시겠죠? 이 흑수 말갈이 이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한 거야. 왜 조공을 했느냐? 당나라 현종은 흑수주로 삼아가지고 당나라 관직인 장사라는 사람을 설치하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당나라 땅인 거를 이제 만방에 알린 거죠. 그러니까 흑수 말갈이 조공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발해의 위협이 굉장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수 말갈이 이제 당나라 편에 쓴 겁니다. 이거를 발해 입장에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 영향력 하에 있었던 흑수 말갈이 당나라에 붙었어. 기분 나쁘지. 왜 그러냐면 대조영이 죽고 그 아들인 대무해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내 영향력 하에 있었던 흑수 말갈이 당나라에 붙으면 난 뭐가 돼? 그죠? 대무해 왕은 뭐가 되냐고, 백성들한테. 그래서 화가 잔뜩 납니다, 대무해 왕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흑수 말갈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곧바로 당나라 관리를 요청했다. 이것은 당나라와 공모를 해가지고 앞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구당서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이제 구당서를 이제 참고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당나라가 발해를 공격할 어떤 조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근데 왜 대무해 왕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상처받은 거야. 내가 왕이 됐는데 저것들이, 흑수 말갈 따위가 당나라에 붙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흑수 말갈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누굴 보냈냐?
이 대무의 왕의 친동생 대문해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문해는 당나라의 볼모로 갔었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참고하시고요. 이 대문해하고 외숙부인 이마라는 사람을 이제 선봉작으로 보냅니다. 흑수말을 공격해. 저것들. 근데 이때 공격하면 되잖아. 대무해가 왕이고 그 친동생을 보냈단 말이죠. 이거는 그 자기 친동생한테 뭔가 공적을 주기 위해서, 공로를 주기 위해서 기회를 준 거잖아. 그럼 공격하면 되잖아. 자기 형의 명령이잖아. 근데 이 대문해가요, 자기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흑수말갈이 당나라의 관리를 요청했다고 해서 공격한다면 이것은 당나라와 등지는 셈. 보세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이제 당나라 땅이, 당나라하고 이제 흑수말갈이 당나라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흑수말갈을 치는 것은 곧 당나라를 치는 것과 같은 셈이 될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당나라하고 등진다. 아니, 내 영향권 하에 있었던 흑수말갈을 치는데 뭐 당나라하고 화친강가 깨질 이유가 없잖아. 그죠? 이거는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당나라의 영향권 하에 있어도 흑수말갈이 만약에 발해에 붙었어. 그럼 당나라가 당연히 흑수말갈 치는 것은 관례상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문해가 자기 형한테, 그리고 발해의 무리는 고구려보다 몇 배나 적으니, 당연히 적죠. 형세상 불가하다. 만약에 당나라하고 싸움이 벌어질 경우는 이 발해가 그 국력이 낮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왕한테. 지금 대무의 왕은 뚜껑이 열렸어. 이걸 아는 친동생인 대문해가 자기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공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대무의 왕이 그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야, 공격해 인마, 잔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된 거야, 친동생한테. 근데 이 대문해가 이제 그 흑수말갈과의 국경에 도착해서 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대단한 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무의 왕이 이제 빡쳐가지고 그 사촌형인 대이라를 이제 보냅니다. 보내놓고 대문해를 이제 소환한 거죠.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는 대문해를 소환해가지고 대무의 왕이 죽이려고 했다, 이건 아닌 겁니다. 소환해서 이제 그 질책을 하려고 소환한 거지, 이런 이유로 해서 대무의 왕이 자기 친동생인 대문해를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상식 바뀌는 일인 거죠.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질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봉장을 바꿔준 겁니다. 얘가 공격을 안 하니까. 그죠? 그랬더니 이 대문해가 곧바로 당나라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이 대문해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사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문해는 볼모로 당나라에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당나라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존경했다, 뭐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당나라로 도망갔지. 아니, 자기 친형이 죽이겠냐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문해가 당나라로 도망간 거야. 그러면 대무의 왕 입장에서 백성들하고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자기 친동생이 당나라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야죠. 어차피 당나라하고는 화친관계에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대무해는 얼마 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대문해의 재상을 극렬하게 말하고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아니 뭐 죽여달라고 사신을 보냈겠냐고. 그죠? 당나라가 죽일 이유도 없잖아. 이거는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당나라가 자기한테 망명 온 사람 죽일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일단 객관적으로 봐서 당나라 국력이 발해 국력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기보다 국력이 낮은 나라에 사람이 왔는데 여기서 죽여달라고 해서 당나라가 죽일 거냐고. 그거는 발해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때 돌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당나라 왕이 현종이 몰래 대문해를 안서지방으로 보내고는 이제 거짓불행을 한 거죠. 대문해가 멀리서 기순해 왔으니 의리상 죽일 수 없다. 지금 영남지방으로 유배 보냈기 때문에 이미 떠나고 없다. 이렇게 된 거야. 발해 사신한테 거짓불행을 한 거야. 아니 대당나라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거짓불행을 할 이유가 있나? 야, 네가 돌려달라고 하는데 우린 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굳이 이렇게 뭐 숨길 이유가 있나?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탄로납니다. 대문해를 숨긴 것을 탄로가 난 거야. 얼마 후 정보가 누설되자 대무해가 호통을 칩니다. 당나라 현종한테. 대국은 신의를 보여야 하거늘 어떻게 속이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냐. 지금 들으니 대문해가 영남지방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니 예전의 요청대로 대문해를 죽여라. 뭐 죽이라고 했겠냐고. 돌려달라고 했겠지. 어쨌든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제 발해가 처음에는 했단 말이죠. 당나라하고. 근데 당나라가 차일피일 이 대문해를 인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대무해 왕 입장에서는 무조건 얘를 데리고 와야만 자기 어떤 그 왕의 어떤 그 백성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 얘를 꼭 데리고 와야 돼. 지금 왕권이 그냥 추락을 했어. 얘 때문에. 어? 근데 당나라에서는 이거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발해는 일단 외교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먹히지 않으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래야 뭐 당나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당서에 따르면요, 서기 732년 9월입니다. 대무해 왕이 장수 장문휴를 보내가지고 해적을 거느리고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를 공격해가지고 등주자사 위진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죠. 등주가 여기 있습니다. 등주. 여기에요. 등주.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등주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도 열도라고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그 서북 쪽에 있는 그 여기에요.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대련시까지 쭉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항해로가 된 겁니다. 발해의 어떤 그런 교역로죠. 그냥 망망대해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배가 여기를 통과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뭔가 이게 섬들이 쭉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발해의 교역로가 된 거죠. 여길 친 겁니다. 등주를. 등주라는 곳은 발해하고의 어떤 교역의 거점이거든요. 여기를 쳐버렸어. 왜 쳤을까? 교역의 중심지를 친 거야. 뭔가 본때를 보여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개복순하게 명해가지고 이제 토벌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대문해를 유주로 보내가지고, 유주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베이징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보내서 이제 군사를 모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등주를 공격한 발해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단 개복순을 먼저 선발대를 보내고 이제 유주로
대문해를 보내가지고. 근데 좀 이상합니다. 대문해를 유주로 보냈다. 지금 발해가 대문해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대문해를 유주로 보냈다.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서기 733년 1월에 지금 당나라에 있었던 신라인 사신 김사란이라는 사람을 신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발해의 남쪽을 공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신라군은 이제 공격하는 척을 하다가 철수를 합니다. 뭐 날씨가 뭐 추워가지고 얼어 죽었다고 철수를 했대는데 기록상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미 공격할 생각이 없었어. 아니 굳이 뭐 발해를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 신라.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뭐 전쟁의 어떤 뭐 양상 이런 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대무의 왕이 이제 몰래 낙양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자객을 고용을 해서 대문해를 암살하도록 하였으나 대문해는 자객들을 물리치고 살아났대. 이게 뭐야? 아니 지금 등주를 공격했잖아. 그 등주 공격에 어떤 결과도 없는데 대무의 왕이 또 자객을 모집해서 대문해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이거를 대문해가 물리치고 살아났다. 이러고 기록은 끝입니다. 아니 등주 공격의 결과도 없이 그 다음에 대문해를 목표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발해가. 근데 대문해는 살아있고 자객을 보냈는데 대문해는 살아있어.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상한 전쟁 아닙니까? 응? 대문해는 살아있고 전쟁은 흐지부지 끝났고. 자 근데 그 신당서에요 구당서보다 늦게 편찬된 신당서에 이상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신당서 오승자전에 보면요 서기 733년 추정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이때 발해 무왕 그러니까 대무해죠. 발해 무왕인 대무해가 군사를 이끌고 마도산에 이르러 성읍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등주를 공격할 때가 서기 732년이었고 9월.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육군을 보낸 거야. 대무해가 친정을 해서. 마도산이 어디냐면 이 산인데 그 유주 베이징 이제 동북 쪽에 보면 여기 산해관 있죠. 산해관. 여기 산해관의 북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마도산이에요. 그건 일명 이제 도산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도산이라고 하는데 뭐 기록상은 마도산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 마도산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야. 발해가 이제 발해의 무왕이 대무의 왕이 친정을 해서 육군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여기 이 사실일까요? 이거 신당서의 내용입니다. 구당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그러면 발해가 서기 732년 9월에 등주를 공격한 이후에 그게 잘 안 되니까 다시 또 대무의 왕이 친정을 해서 육군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구당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구당서에는 없고 신당서에만 있습니다.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서의 내용은 잘못된 거라는 게 구당서 거란전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서기 733년입니다. 가도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거란족인데 돌궐에 이제 붙은 사람입니다. 이 가도루가 와가지고 약탈을 했대요. 그래서 유주 장사인 설초록이 부장 곽영걸, 오국근, 오지의, 나수충을 보내가지고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당나라 군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 군대가 도산, 마도산입니다.
주위에 도달하자 가도로가 돌궐 병사들을 지휘를 해가지고 강군과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마도산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야. 누구와 누구가? 가도로 군대하고 당나라 군대가. 아시겠죠? 발의 군대가 아니고요. 가도로라는 군대. 이 군대하고 부딪힌 게 이 마도산 전투입니다. 근데 신당서에는 발의 무왕인 대무해가 군사를 이끌고 마도산에 이르렀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은 이때 거란하고 합작을 해서 발해가 같이 공격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기록을 좀 보세요. 기록을. 구당서 거란전만 보면 나오잖아요. 발해군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당나라하고 싸운 거는 돌궐에 망명을 했던 가도로의 군대입니다. 거란족이죠. 그러니까 뭐 돌궐군도 있었을 거고. 아시겠죠? 발해군은 마도산까지 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신당서에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신당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더 이제 신빙성이 왜 있냐면 보세요. 서기 730년에 이제 가도로가 이소고, 그러니까 그 거란족으로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이준충의 이제 친척입니다. 이소고가. 이 이소고를 죽이고 부락을 거느리고 해의 무리를 위협을 해가지고, 해족 있잖아요. 돌궐에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730년에. 가도로가 거란족인데 이 무리들을 이끌고 돌궐에 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도로가 이 유주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 732년에 이때 발해가 등주를 공격할 때요. 이때 신하왕 을을 행군 부대 총관으로 삼고 유주 장사 조함 장관께 이 가도로의 군대를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33년에 가도로가 공격했다는 건 다시 공격한 거고, 그 이전에 서기 732년, 그러니까 발해가 등주를 공격할 때 이때도 가도로가 유주를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신앙의가 이 가도로의 군대를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나라 군대가 철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봤을 때는, 이런 기록, 구당서의 기록을 봤을 때는 신당서에서 말하는 발해군이 대무해 왕이 친정을 해서 이 마도산에 이르렀다, 이거는 오류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732년에 발해가 등주를 공격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공격을 했을까요? 물론 당나라를 자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거지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도로가 유주를 공격했기 때문에요. 이때 당나라가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이때를 노린 겁니다. 발해 무왕은 등주를 공격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란족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공격한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구당서에 따르면 등주를 공격한 그 결과, 전쟁의 결과가 없잖아. 그리고 대문에는 살아있어. 구당서의 기록만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결과도 없어. 근데 이제 구당서에 따르면요, 이 대무해 왕이 언제 죽었냐? 서기 737년입니다. 그러니까 등주 공격한 이후 5년 만에 이제 대무해 왕이 죽는데, 이 대무해 왕의 아들 대흠무가 이제 왕에 오릅니다. 자, 일단 발해가 등주를 공격했기 때문에 당나라 군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당현종이요, 단수관이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대무해 왕의 아들인 대흠무를 발해 군왕으로 책봉을 해줍니다. 이거 뭐야? 아니 5년 전에 전쟁까지 했어.
근데 뭐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이 발해의 그 대무의 왕의 아들을 책봉을 해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러면요, 자, 서기 732년에 발해가 등줄을 공격했잖아. 대문해를 어떤 이제 인도받기 위한. 근데 서기 737년 대무해가 죽기까지 5년 동안 이 대문해에 대한 그 기록이 없습니다. 대문해가 죽었는지 살아있다면 당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발해가 등줄을 공격한 이후에 대문해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다는 겁니다. 어찌 됐을까요? 대문해는 발해가 등줄을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대문해를 인도받기 위한 거잖아, 당나라로부터. 근데 당나라 현종은 대무해가 죽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대무의 아들을 책봉을 해줘.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대문해에 대한 기록은요, 뭐 자객을 뭐 물리치고 살아났다는데, 자 보시면 발해가 이제 등줄을 공격했을 때 대문해가 유주로 가서 군대를 모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개복순이 이제 선봉장으로 이제 발해군하고 싸웠다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등주 일대가 초토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등주 일대가 초토화됐다. 이 정도면 당나라에서 끝까지 발해하고 전쟁을 계속 했어야 되잖아. 근데 없어, 기록이. 자, 그리고 이상한 얘기만 있잖아. 대무해가 사람을 보내가 자객을 보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문해를 암살했는데 대문해가 살았어. 그리고 전쟁은 끝났고 전쟁의 결과는 기록이 없어.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요, 분명하게 발해가 이 대문해를 인도를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마광이라는 사람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마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나라 현종은 위엄으로는 대무의 왕을 당하지 못했다. 등주에서 초토화됐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로서 대문해를 감싸지 못했다. 이겁니다. 감싸지 못했다. 그리고 대문해는 기록에서 사라졌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현종이 자기 나라에 온 대문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은혜로서 감싸지 못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발해에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대문해를. 아시겠죠? 그리고 소인들 마냥 사기를 치다가 왜 그러냐면 막 숨겼잖아, 몰래 대문해를 당나라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는 어찌 수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 이거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현종이 대문해를 발해 대무의 왕한테 인도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조용하게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당나라 현종의 입장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발해가 등줄을 공격한 것은 당나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나라 현종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목표물만 우리가 집어주면 이 전쟁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방에서 지금 가도로의 군대가 계속 위협을 주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나라 현종이 이제 이 대문해를 발해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쟁은 마무리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해가 등줄을 공격한 목표가 뭐냐? 대문해를 인도받기를 원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가 기록에 없다는 것은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창피하잖아. 이걸 기록에 남길 수 없는 거지. 대문해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나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문해가 그 이후에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던 이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발해가 무슨 당나라를 무슨 엄청나게 미워해가지고 전면적인 공격을 해서 뭐 이겼다, 이게 아니고요. 대문해를 이제 받기를 원해서 등줄을 공격한 거고, 그 목표가 이루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해와 당나라 간의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